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여야 할 엄마와 딸,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68세 어머니 박순자 씨와 42세 딸 김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평생을 딸 미영이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미용실에서 일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손님들의 머리를 하루 종일 만지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지만 딸만큼은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순자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딸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학원비를 대느라 자신의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다행히 미영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년 전 미영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대기업 과장으로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순자 씨는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딸 고생 끝났구나. 하지만 결혼 후 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라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던 것이 2달에 한 번이 되고 그러다 3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미안해. 엄마, 지금 집안일 하느라 바빠. 나중에 통화하자. 엄마, 애들 학원 보내야 돼서 끊을게. 순자 씨는 외손주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더욱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대신 시댁만 드나들었습니다. 엄마, 시댁이 가까워서 자주 가게 돼 이해해줘.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섭섭했습니다. 명절 때도 시댁에서 먼저 차례를 지낸다며 순자 씨 집에는 오후 늦게야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그것도 와서 1시간도 안 머물다 가곤 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피곤해해서 먼저 갈게. 다음에 또 놀러 올게. 다음은 언제일까요? 순자 씨는 달력을 보며 딸이 올 날만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우연히 딸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겨우 배워 사용하던 순자 씨는 딸의 이름을 검색했고 딸의 인스타그램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외손주들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함께 놀이공원에 간 사진, 시댁 식구들과 함께한 가족여행 사진, 시어머니 생신 파티 사진. 순자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는 시간 없다고 하면서 시댁에는 이렇게 자주 가는구나. 순자 씨는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면 안 되겠니? 엄마, 이번 주말은 안 될 것 같아. 시댁에 가기로 했거든. 다음 주말에는? 다음 주는 남편이랑 부부 모임이 있어. 그럼 언제 되는데? 엄마, 나도 바빠. 시간 나면 갈게. 이해 좀 해줘.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영이도 힘들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미영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께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상냥했지만 미영이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간섭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별로네. 우리 아들이 집에서 맛있는 걸 못 먹겠는걸? 아이들 교육은 엄마가 신경 쓰는 거야. 학원은 제대로 보내고 있는 거야? 가족들을 위해서 집안일은 좀 깔끔하게 해야지. 미영이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에 육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엄마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미영이는 친정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며 자신을 키웠는데 결혼해서 힘들다고 말하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엄마는 나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는데 내가 결혼해서도 힘들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게다가 시댁에서는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기분 나빠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가 어머니 얘기를 했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이 혼자 계시니까 외롭긴 하시겠지. 근데 우리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며느리가 친정만 생각하면 안 되지.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시댁 위할 줄도 모르고 친정만 생각하더라고. 남편도 덧붙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 신경 써야지. 장모님만 당신 부모야? 미영이는 그 후로 친정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설거지, 청소, 음식 준비를 도와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시부모님이 돌봐주셨지만 미영이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어머니는 자주 오라고만 하셨습니다. 미영이도 친정에 자주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시댁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가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또 친정에 가. 지난달에도 갔잖아? 어머니, 저희 매주 여기 오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야. 시댁은 자주 와야 하는 거야. 미영이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친정에 가면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원, 집안일, 남편 일정.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서운해하셨습니다. 좀 천천히 놀다 가지 그렇게 바쁘니? 엄마, 애들 학원 가야 돼. 다음에 또 올게. 미영이는 어머니의 섭섭한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미영이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영이는 가끔 일상을 올렸는데 그중에 친정 엄마와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친정만 가나 봐. SNS에 친정엄마랑 찍은 사진만 있고. 우리는 뭐니? 남편은 미영이에게 시어머니의 말을 전달합니다. 당신 SNS에 우리 부모님 사진은 하나도 없고 장모님 사진만 있다며? 엄마가 서운해하시네. 무슨 소리야? 시부모님 사진도 많이 올렸는데. 그래도 엄마가 서운해하시잖아. 신경 좀 써줘. 미영이는 그 후로 친정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댁 사진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정숙이 이모가 인스타인가 시작했다고 가르쳐줘서 네 인스타에 들어가 봤어. 엄마가 내 인스타그램을 봤다고? 근데 미영아, 요즘 시댁에는 자주 가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야, 괜찮아. 시댁이 중요하지. 엄마는 이해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이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 딸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의 칠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생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영이가 과연 올까? 순자 씨는 먼저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해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생일 일주일 전까지도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다음 주 일요일이 엄마 칠순인 거 알지? 엄마 미안해, 깜빡했어.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자신의 칠순을 잊었다니. 그래, 괜찮아. 바쁜데 깜빡할 수 있지. 아니야, 미안해, 엄마. 당연히 가야지. 그날 갈게. 바쁘면 안 와도 돼. 아니야, 엄마. 그날 꼭 갈게. 미안해.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나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딸이 온다고는 했지만 마음 한편이 쓰렸습니다. 생일 당일 순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잡채, 갈비찜, 동그랑땡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외손주들이 좋아할 과일도 깎아놓고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순자 씨는 딸내가 오기로 한 오후 2시까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2시가 되어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기다렸습니다. 2시 30분이 되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차가 막혀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래, 천천히 와. 3시가 되어서야 딸내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미영이가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외손주들도 뛰어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기뻐하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외손주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위의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순자 씨는 형식적인 인사치레라는 것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우리만 오는데 그래도 칠순이라 너희가 좋아하는 걸로 만들었어. 외손주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몇 젓가락 뜨지 않았고 사위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정서방이 입맛이 없어 보이는데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점심을 늦게 먹어서요. 순자 씨는 실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케이크를 자르려는데 사위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5시에는 나가야 해. 왜?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돼? 내가 말했잖아, 5시에는 출발해야 한다고. 순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시댁에도 가니? 미영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오늘 시아버님 생신이기도 해서.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시아버지와 자신의 생일이 같은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은 시댁에 더 오래 있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가봐야겠네. 엄마 미안해. 시댁에서 일찍 오라고 해서. 괜찮아, 어서 케이크나 자르자. 서둘러 케이크를 자르고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4시 30분이 되자 사위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가봐야 돼. 늦으면 시댁에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 그래, 조심해서 가고. 엄마, 다음에 다시 올게. 오늘은 정말 미안해. 딸내가 나간 후 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칠순이 이렇게 쓸쓸할 줄이야. 딸은 2시간도 안 돼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생일 파티에 가서는 아마 저녁까지 있을 것입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친구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가, 나 오늘 칠순인데 미영이가 2시간도 안 있다 갔어. 뭐? 네 생일인데? 오늘이 시아버지 생신날이라 또 시댁에 가봐야 한대. 아니 그래도 친정엄마 칠순인데 조금 더 있다가 써야지. 두 사람은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정숙 씨는 순자 씨를 위로했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쓸쓸한 표정이 눈에 밟혔습니다. 칠순인데 2시간도 안 있다 온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파티는 오후 6시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가서 준비를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보, 엄마 칠순인데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돼. 우리 아버지 생신에 늦으면 어떡하려고? 장모님은 우리만 오는 거고 우리 집은 친척들도 다 오잖아.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는 무슨 당신 엄마가 중요해? 우리 부모님이 중요하지. 미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얘야, 이제 왔니? 늦었구나. 시어머니가 핀잔을 줬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친정에 잠깐 들렀다 오느라. 오늘 무슨 날인지 알면서 친정은 왜 갔어? 오늘 장모님께서도 생신이셨거든요. 남편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 생신에 늦게 오면 어떡해? 빨리 들어와서 준비해. 미영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와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생일 파티는 성대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떠들썩했고 비싼 케이크와 음식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미영이는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앉을 틈도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즐겁게 얘기를 나눴지만 미영이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일만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생신 파티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잠들었고 미영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음 날 미영이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더 있고 싶었는데. 괜찮아. 너희들 바쁜 거 다 아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화났어? 아니야, 화 안 났어. 하지만 미영이는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다시 갈게. 그때 다시 얘기하자. 바쁠 텐데 괜찮아. 안 와도 돼.
엄마, 미영아, 엄마는 이제 네가 없어도 괜찮아. 저도 네 가정이 중요한 거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이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겠지? 미영이도 어머니에게 연락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서운해할까봐 또 시댁 눈치가 보여서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칠순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몸이 자꾸 안 좋았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혼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딸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바쁜데 내가 뭐하러 귀찮게 해.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순자 씨는 미용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단골 손님이 발견해서 119를 불렀고 순자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 보호자 맞으시죠? 환자분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미영이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어머니를 본 순간 미영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미영아, 어머니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어디가 아픈 거야? 아프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의사가 미영이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심장에 이상이 있습니다. 협심증 증상이 있어서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협심증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당장은 위험하지 않지만 방치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미영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팠는데 나는 몰랐구나. 어머니는 결국 입원했습니다. 미영이는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며칠간 휴가를 냈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당신이 장모님 병원에 매일 가야 돼? 그럼 애들은 누가 돌봐? 당신이 좀 봐줄 수 없어? 엄마가 심장이 안 좋으시대. 나도 회사 일이 있잖아. 장모님 일로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프신데. 장모님 아프신 거 알아. 그래도 선을 지켜야지. 우리 부모님도 건강 안 좋으신데 당신은 시댁에 신경도 안 쓰잖아. 미영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를 해왔습니다. 얘야, 요즘 친정어머니 병원에 자주 간다며? 집안일은 안 하는 것 같던데. 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니? 우리 아들이랑 애들은 집에서 뭐 먹고 지내니? 죄송해요, 어머님.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한다만 며느리가 친정만 챙기려면 어떡해? 시댁도 생각해야지. 미영이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던 미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자주 못 와서 엄마가 이렇게 아픈 걸 몰랐어. 아니야. 미영아, 네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엄마를 소홀히 대했어. 미영아,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부담을 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가 무슨 잘못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네가 결혼하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 네가 자주 오지 않아서 엄마를 잊은 것 같아서 속상했어. 엄마, SNS에서 네가 시댁 식구들이랑 찍은 사진들을 봤을 때 엄마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 왜 엄마는 안 찾아오는데 시댁에는 그렇게 자주 가나 싶었어.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내 칠순날 2시간도 안 있다 간 날 엄마는 그날이 정말 슬펐어.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싶었어. 엄마, 아니야, 그게 아니야. 미영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정말이야. 근데 가끔은 엄마도 네가 보고 싶고 외손주들도 보고 싶어.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 싶어. 미영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미영이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뭐? 시댁에서는 나를 계속 평가하고 간섭했어. 요리, 집안일, 아이 교육 뭐 하나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시댁 편만 들었어. 내 말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시어머니 말씀만 따르라고 했어. 그걸 엄마한테 왜 말하지 않았니?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엄마가 평생 고생하면서 나를 키웠는데 내가 결혼해서 힘들다고 하면 엄마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서. 미영아, 그리고 시댁에선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싫어했어. 친정에 자주 가면 또 친정에 가냐고 시댁도 있는 줄 알라고 시어머니가 매번 뭐라고 했어. 미영이는 울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칠순 때도 나는 하루 종일 엄마랑 있고 싶었어. 근데 시아버지 생신이 같은 날이어서 남편이 시댁에 가야 한다고 했어. 그랬던 거구나. 엄마, 나는 진짜 나쁜 딸이야. 엄마 칠순인데 엄마를 그렇게 쓸쓸하게 두고 시댁에 갔어. 미영아, 엄마가 몰랐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어머니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네가 나를 멀리한다고만 생각했지. 네가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네가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부터는 엄마한테 다 말해. 힘든 것도 속상한 것도 다 말해. 엄마는 다 이해해 줄 수 있어. 엄마, 그리고 미영아, 엄마가 너무 외롭다고 징징댄 것 같아. 네가 많이 힘든데 엄마가 더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는 당연히 외로우셨을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야.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우리 둘 다의 잘못이지.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나 어떡하면 좋아? 시댁 문제도 그렇고 남편도 이해를 안 해주고.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영아, 엄마 생각엔 평생 시댁 눈치만 보면서 살 수는 없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 그건 네가 너무 힘든 일이야. 그리고 너도 당당하게 친정을 찾아야 해. 엄마를 만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당연한 거야. 엄마, 근데 시댁에서 뭐라고 하면 당당하게 말해. 친정도 중요하다고. 엄마도 보고 싶다고.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미영아, 너는 네 인생을 살아야 해. 시댁 눈치만 보면서 살면 안 돼. 어머니의 말에 미영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아, 남편하고도 제대로 얘기해봐. 네 마음을, 네 입장을 확실하게 말하는 거야. 미영아,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의 유일한 바람이야. 엄마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너무 오랫동안 시댁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해져야 했습니다. 자신의 친정을 찾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남편과 시댁에 확실히 말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이는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을 재운 뒤 미영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할 말? 당신과 나, 우리 관계에 대해서. 미영이는 TV를 보던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미영이는 차근차근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댁의 간섭, 남편의 무관심, 친정에 자주 가지 못하는 것. 처음에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뭐가 힘들어? 다른 집들도 다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여보,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는 우리야. 나는 힘들어.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엄마를 더 자주 보고 싶어. 그리고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 그럼 우리 부모님은 안 중요해? 어머님, 아버님도 당연히 중요해. 근데 우리 엄마도 중요하잖아.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당신이 친정에만 간다고 말씀하시면 여보, 바로 그게 문제야. 친정에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 시댁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어머님은 항상 친정만 간다고 하시잖아. 그래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제 시댁 눈치 안 보고 친정에도 자주 갈 거야.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하고 싸우겠다는 거야? 여보, 싸우자는 게 아니야. 내 권리를 찾는 거야. 권리? 가자, 권리. 우리 엄마를 보러라는 건 내 당연한 권리잖아? 그리고 여보, 당신도 나를 좀 이해해줘야 해. 나는 이해하는데 우리 엄마가 여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당신이 나를 좀 감싸줘야지. 언제까지 엄마 편만 들 거야? 남편은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과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한 건데? 우리가 더 행복하려면 서로를 존중해야 해. 당신 집도 우리 집도 똑같이 존중해줘야 해.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좀 생각해 볼게. 여보, 고마워. 미영이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해 본다고 말해줬습니다. 다음 날 미영이는 시어머니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용기를 내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시댁도 소중하지만 제 친정도 소중해요. 아니, 그래서 뭐? 저희 엄마가 최근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지. 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어머니, 제가 친정에 가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얘야, 친정만 생각하면 안 되지. 저는 친정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시댁도 소중하고 제 친정도 소중한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도 엄마가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야 보고 싶지. 제가 지금 그래요. 저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아프셔서 더욱 제가 필요하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사돈께서 아프시다니 얼른 가봐. 근데 시댁도 소홀히 하면 안 돼. 네, 어머니. 앞으로도 제가 잘 모실게요. 미영이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미영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댁에도 일주일에 한 번 갔지만 친정에도 같은 빈도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좋지 않게 봤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당당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친정에 가야 해요. 이번 주에 또 친정 가?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가 행복해지니까 집안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딸이 자주 찾아오자 순자 씨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미영아,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으니 정말 좋구나. 엄마, 이제 자주 온다고 약속할게. 외손주들도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우리 예쁜 손주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순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왜? 엄마가 너한테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 너도 바쁠 텐데 자꾸 오라고만 했지. 엄마, 아니야. 아니야, 미영아.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야 하겠더라고. 엄마가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래야 되지. 너한테만 의지하면 안 되지. 미영이는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그래도 나는 엄마 보러 자주 올 거야. 미영아, 너무 부담 가지지 마. 엄마는 엄마 삶을 재미있게 살 거야. 순자 씨는 그 후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요가 교실에도 등록했고 행복한 노래 교실도 다녔습니다. 바쁘게 지내니 외로움도 덜했고 건강도 더 좋아졌습니다. 미영이도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한편 미영이의 결혼 생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미영이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장모님 댁에 갈까? 내가 장모님 댁 전등 고쳐드릴게. 미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동안 장인어른도 안 계시는데 내가 장모님께 소홀했던 것 같아. 여보, 너무 고마워. 미영이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주말 미영이는 친정에 갔습니다. 사위가 고장난 전등을 고치고 수도꼭지도 수리해줬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즐겁게 놀았습니다. 순자 씨는 사위가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정서방, 혼자 고치기가 힘들었는데 정말 고맙네.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자주 와서 확인해 드릴게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순자 씨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다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래, 우리 손주가 맛있다니까 할머니도 기분이 너무 좋아. 미영이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 자신이 바라던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솔직했습니다. 힘든 것도 기쁜 것도 다 함께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딸은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등은 있었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의 7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영이는 아침부터 가족들과 함께 와서 생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온 가족이 모여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영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1년 전 엄마 칠순 때가 생각나. 그래, 엄마도 그때가 생각나. 그때는 엄마한테 정말 미안했어. 다 지난 일이야. 괜찮아. 엄마가 그때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미영아, 그때 네 마음을 다 얘기해줘서 엄마도 참 고마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꼭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서로 오해하지 말자. 그래,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말하고. 엄마도 외로울 땐 나한테 말해. 미영아, 내 소중한 딸아, 참 고마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순자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미영이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우리 엄마.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엄마와 딸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어떤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균형을 찾는 것,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